안녕하세요. TCP/IP 소켓 프로그래밍 제1장 소켓 프로그래밍 맛보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옆에 보시는 프로그램을 보시면은요, 우리가 그 C 프로그램 배울 때 보시던 프로그램이지요. 이 프로그램은 헬로 월드라는 문자를 화면에 출력하는 한 줄짜리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서 한 줄짜리라는 의미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쪽 include라든지 메인 함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대로 쓰고 실제 기능을 하는 거는 이 프로그램 한 줄이지요. 예, 그래서 이 한 줄짜리 프로그램을 나중에 이제 새로운 기능을 추가를 하려면 기능을 개발하려면 이 printf 대신에 이 부분에다가 새로운 기능들을 여러분이 구현에 넣었었던 거를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C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한 줄짜리 헬로 월드라는 문자를 출력하는 한 줄짜리 프로그램을 살펴보는 이유는 이 프로그램이 아주 간단한 한 줄짜리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전체 기능을 C 프로그램의 기본 골격을 다 가지고 있고 여기에 기능들을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면서 C 프로그램들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장에서 보는 TCP/IP 소켓 클라이언트 서버 프로그램도 이 한 줄짜리 프로그램처럼 헬로 월드라는 문자를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요청해서 서버가 보내준 헬로 월드라는 것을 출력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클라이언트 서버 프로그램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 서버 프로그램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클라이언트 소켓 인터넷에서 동작하는 클라이언트 서버 프로그램은 전화망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화망에서 고객이 전화를 걸고 회사의 상담원으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과정과 대단히 흡사합니다. 그래서 전화망에 대한 내용들을 먼저 살펴보고 이것과 비교하면서 TCP/IP망에서의 클라이언트 서버 프로그램을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화망입니다. 물론 이 전화망을 통해서 두 개의 전화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요. 고객, 이게 이제 클라이언트죠. 이 고객은 서버 쪽, 그러니까 회사로 전화를 걸고 내가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 상담원이 연결되어 있는 내선 전화번호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은 상대방 회사에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회사의 대표번호, 여기서 02에 123에 4567번이죠. 이쪽 전화를 걸어서 내가 원하는 상담원이 연결되어 있는 전화, 내선번호 102번으로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해당 상담원이 전화를 받고 내가 요청한 서비스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화망에서 고객이 상담원의 서비스를 받으려면 내가 상담받을 서버 쪽이 이제 서버가 되겠습니다. 이 서버의 대표 전화와 그 상담원이 연결되어 있는 내선 번호를 알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연결 절차를 통해서 서비스를 진행하게 됩니다. 클라이언트 서버 프로그램, TCP/IP망의 클라이언트 서버 프로그램도 마찬가지 그 전화망과 마찬가지의 절차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에 상담원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응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성할 응용 프로그램이 여기서 돌고 있고요. 이 응용 프로그램은 이 전화기, 그러니까 전화망에 연결하기 위해서 연결 창구로 사용되는 전화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전화기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소켓이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네, 소켓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이 서버 응용 프로그램이 소켓을 통해서 서비스를 할 내선 번호에 연결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101번으로 연결이 되어 있네요.
연결이 되어 있고 이 내선 번호는 IP 주소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내선 번호는 TCP/IP망에서는 포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대표 전화에 해당하는 내용이 컴퓨터의 주소, 호스트의 주소인 IP 주소이겠죠. IP 주소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203 이렇게 203.123.234.56 같은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의 역할을 하는 클라이언트 응용 프로그램에서 이쪽 서버의 응용 프로그램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응용 프로그램이 상대방 서버의 IP 주소를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포트 번호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IP 주소에 특정 포트로 서비스 요청을 하면 그 포트에 연결되어 있는 응용 프로그램이 연결돼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정리를 하면 고객은 응용 프로그램이고 전화망은 인터넷망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 전화는 IP 주소이고요. 전화망에서의 내선 번호는 포트 번호입니다. 전화망에서의 연결 수단인 전화는 그 TCP/IP망에서는 소켓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담원 역할을 하는 게 서버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서버 응용 프로그램이 연결된 IP 주소와 포트 번호를 미리 알아야 하고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응용 프로그램이 상대방 IP 주소와 포트 번호로 전화를 걸고 연결 요청을 하는 거죠. 연결이 되면 그 포트에 연결되어 있는 응용 프로그램과 연결되어 각종 서비스를 주고받게 되겠습니다. 이런 절차를 전화망에서는 우리가 전화기와 각종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대로 연결 절차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요. 소켓 프로그래밍에서는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과 함수 호출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쪽 서버 쪽 응용 프로그램, 이쪽 서버 쪽 응용 프로그램과 클라이언트 쪽 응용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선 서버 쪽 응용 프로그램의 절차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작성할 서버 응용 프로그램은 클라이언트로부터의 연결 요청을 받아서 헬로 월드라는 문자를 출력해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짜게 되겠습니다. 앞에서 봤던 이 C 프로그램의 헬로 월드 문자열 출력 프로그램에 비유되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자, 우선 서버 프로그램을 보겠습니다. 일단 그 서버 프로그램이 수행되는 절차를 살펴보면 우리가 작성할 프로그램의 절차는 이렇습니다. 헬로 월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호스트 A에 작성을 하고요. 호스트 B에는 헬로 월드 서브 프로그램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성할 헬로 월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전화 연결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고객이 서버로 전화를 거는 거지요. 그래서 전화를 연결 요청을 하면 서버가 전화를 받자마자 상담원이 이쪽 서버 응용 프로그램이 서비스를 하는데 어떤 서비스를 하냐면 헬로 월드 하는 이 문자열을 클라이언트로 보내주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서버는 원격지에서 전화가 오면 전화를 받자마자 헬로 월드 하고 문자열을 보내주게 됩니다. 그럼 클라이언트 서버 프로그램은 서버가 보내온 헬로 월드 문자열을 받아서 이거를 화면에다가 모니터 화면에다가 출력해주는 이런 절차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세 가지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헬로 월드 클라이언트가 연결 요청을 합니다. 전화를 거는 거죠. 그래서 서버 프로그램에 연결 요청을 하고요. 두 번째, 클라이언트 서버 쪽은 클라이언트의 연결 요청을 기다리다가 연결이 오면 전화를 받으면이죠. 전화를 받으면 문자열 헬로 월드를 클라이언트 쪽으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화면 출력을 하게 되는데 문자열 헬로 월드를 서버로부터 받은 다음에 클라이언트는 이 문자열을 화면에 출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이제부터 보게 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가 앞에 제일 처음에 봤던 C 프로그램에서 헬로 월드 출력하는 스탠드얼론, 독자적으로 도는 소켓 프로그램이 아닌, 네트워크를 통해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아닌 헬로 월드를 출력하는 프로그램과 동일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물론 두 개의 컴퓨터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지금 보는 것 같은 이렇게 세 가지 절차를 거친다는 점이 좀 다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서버 프로그램과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보겠습니다. 우선 헬로 월드 서버 프로그램을 먼저 보겠습니다. 연결 요청을 받고 연결을 하자마자 헬로 월드를 원격지로 보내는 과정이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볼까요? 자, 프로그램을 보면 43줄짜리 이쪽 1번 라인부터 시작해서 이쪽 43줄짜리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프로그램이 복잡해 보이죠. 여기 보면 구조체 변수도 쓰고 그 다음에 뭐 각종 함수들 이렇게 인자들도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이 함수들의 각각의 인자나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1장에서는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틀을 보는 겁니다. 여기 43줄짜리 프로그램이지만 앞에 헬로 월드 C 프로그램의 출력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은 다른 기능을 할 때 그대로 사용이 되고 여기에 37, 38, 39 이렇게 세 라인 이 부분만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37, 38, 39 요 세 라인이 이 프로그램에서 보면 요 printf 요 라인에 비유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나머지는 변경 없이 그대로 쓰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프로그램이 전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는데 앞에 말씀드렸던 이쪽 전화망에서의 연결 절차와 마찬가지로 요거하고 비교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말아야 되실 것은 이 프로그램 이쪽 서버 쪽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프로그램을 보면은요. 우선 자, 앞에 뭐 이렇게 include 파일부터 변수 선언 부분이 있고요. 제일 첫 번째 이 16번 라인 보면 1번이죠. 1번. 이 1번 부분이 전화기를 사오는 겁니다. 전화기를 생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담원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일단 전화기가 있어야 되겠죠. 이 전화기를 TCP/IP망에서는 소켓이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전화기를 사오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서는 이 전화기를 뭐 우리가 전파사에서 사올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함수 소켓이라는 함수 호출을 통해서 전화기를 생성합니다. 소켓하고 이 함수를 호출을 하면 전화기가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물론 이 전화기를 생성하기 위해서 앞에 인자가 이렇게 3개가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지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소켓이라는 함수를 부르면 이렇게 전화기가 하나가 생성이 되고 이 전화기의 이름은 s 소켓 이렇게 이제 이름 지어지게 되겠습니다. 이게 전화기를 사오고요. 전화기를 사오고 서버가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전화기를 사오고 이 전화기를 내가 서비스를 제공할 이렇게 번호 여기서 102번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102번 내선 번호에 연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상담원이 내가 어떤 전화기에 어떤 번호를 서비스할지를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 상담원이 이쪽 A라는 상담원이 내선 번호 100번의 서비스를 하겠다 라고 하면 그 내선 번호를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 부분이 2번에 대한 부분입니다. 2번은 이제 1번은 소켓을 생성을 했고요. 2번 부분은 연결 요청을 수신을 그러니까 내가 받을 주소 전화를 받을 주소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s 언더바 어드레스라는 구조체가 있는데 이 구조체의 멤버 값들을 이렇게 멤버 값들을 어떤 값으로 설정을 함으로써 초기화를 하는 거죠. 어떤 값을 주면서 내가 받을 주소를 결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포트 이렇게 있는데 포트가 9000번으로 돼 있지요. 9000번을 넣었다는 의미는 이제 뭐냐면은요. 여기에 상담원이 이렇게 전화기가 있고요. 이쪽에 9000번으로 오는 전화를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9000번으로.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이 대표 전화에 9000번으로 전화를 걸면 이쪽 응용 프로그램이 전화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을 여기 이제 포트들이 이렇게 여러 개 포트들이 있을 텐데 그 포트 중에 하나에 내가 9000번 포트로 오는 전화를 받으려고 이렇게 전화 그 주소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소를 s 언더바 어드레스라는 구조체를 통해서 주소를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3번은 이렇게 주소를 준비한 다음에 3번은 뭐냐면 바인드 이렇게 하는데 바인드는 이제 전화기를 소켓을 포트에 연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파사에서 집에 처음 이사 와갖고 전화기를 사와서 그 포트들이 내선 번호가 여러 개 있으면 특정 내선 번호를 2번으로 결정을 하고 그 포트에다가 전화를 꽂아야 되죠. 이게 꽂는 겁니다. 그래서 바인드라는 게 영어로 연결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 아까 처음에 준비한 1번에서 준비한 S 언더바 소켓이라는 전화기, 요 전화기가 있고요. 요 전화기를 내가 준비한 주소 S 언더바 어드레스 아까 9000번 뭐 이렇게 있었죠. 이 주소에다가 이렇게 탁 연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화기를 사와서 집에 있는 포트에다가 딱 꽂는 거지요. 이렇게 꽂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집에 전화기를 탁 꽂으면 전화가 바로 됩니까? 안 되지요. 네, 전화가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전화기를 꽂은 다음에 전화국에다가 개통 요청을 해야 되지요. 그래야지 개통 요청을 하면 전화국에서 개통을 시켜주고 그때부터 오는 전화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소켓 프로그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전화기를 그 소켓으로 사다가 바인드로 연결했다 그래서 전화기가 되는 게 아니고 listen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전화국에 S 언더바 소켓이라는 전화기가 통신이 되도록 이제 개통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4번이 보면 이쪽이 이제 커널에 개통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전화국에 개통을 하는 건데 전화국에 해당하는 게 OS죠. OS. 그래서 OS 커널에다 대고 S 언더바 소켓 전화기를 개통을 요청을 합니다. 이 개통이 되면 이제부터 이제 원격지에서 오는 전화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32번 라인까지가 전화기를 처음 이사와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화기를 사오고 1번에서 전화기를 사오는 거죠. 전화기를 사오고 그 다음에 사온 전화기를 어느 포트에다 꽂을지를 결정을 하고 결정된 내용을 S 언더바 어드레스라는 구조체의 값으로 저장해서 집어넣고 있다가 그 다음에 바인드라는 함수를 통해서 그 전화기를 그 해당 주소 포트에다 연결을 하고 연결이 되면 OS 전화국에다가 연결 요청을 하고요. 개통 요청을 하는 거죠. 개통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까지 이제 전화기가 이제 제대로 연결이 된 거지요. 그래서 요 그림에서 보면 상담원이 이제 전화기가 연결이 돼가지고 고객들이 전화를 걸어오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32번 라인까지가 전화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화를 기다리겠죠. 그래서 여기는 서버, 아까 처음 드렸던 서버 프로그램입니다. 서버라는 거는 서비스를 요청을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while 문을 통해서 무한 루프를 돌면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영원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화가 클라이언트 고객으로부터 전화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이 기다리는 게 accept 함수입니다. accept.
그래서 이 accept 함수 호출을 통해서 s 언더바 소켓 이 전화기로 전화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accept 그 함수는 블로킹 함수입니다. 블럭 하는 거죠. block에서 블럭. 그래서 전화가 올 때까지 35번이죠. 35번 라인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블락돼서 기다리고 있다가 전화가 오면 따르릉 오면 전화를 탁 받는 함수가 accept입니다. 근데 여기에 잘 보면 여기에 S 언더바 소켓으로 전화를 받았는데 accept 하면 리턴이 C 소켓으로 됩니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여기 일반 전화망하고 조금 다른데 일로 전화가 이제 오겠죠. 전화가 따르릉 오면 accept 하면 이 9000번 소켓으로 새로운 전화가 하나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연결되고 이게 C 언더바 소켓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화가 하나가 새로 이렇게 accept에서 여기 C 소켓 이렇게 생기고요. 그래서 전화가 따르릉 오면 이 전화로 탁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 이제 원래 있던 전화 요거는 이제 듣기 전용으로 씁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9000번으로 전화 요청이 오면 무조건 요 S소켓 처음에 만들었던 소켓을 통해서 만들었던 S소켓으로 전화를 받게 되고 일로 전화가 와서 따르릉 와서 accept 받으면 새로운 전화기가 탁 카피돼서 하나가 생깁니다. 이거를 연결 소켓 이렇게 부릅니다. 이걸 듣기 소켓 또는 listen 소켓 이걸 연결 소켓 커넥션 소켓 이렇게 우리가 부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고객하고의 통화는 이 전화기를 통해서 이쪽 전화기를 통해서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accept로 전화를 받고요. 이렇게 전화가 이제 연결이 되면 이 고객 write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보내게 됩니다. 이 write 함수는 여러분이 파일 시스템에서 보셨죠. write, read 해가지고 파일에다 데이터를 쓰거나 읽을 때 write, read를 썼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write, read 함수를 통해서 소켓의 데이터를 보내기도 하고 소켓으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write 함수는 여기 버퍼에 있는 내용을 C 소켓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보내는 겁니다. 버퍼는 여기에 보면 Hello World 이렇게 돼 있죠. 문자열로 배열에 초기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지로 그러니까 전화를 받으면 그렇죠. 여기 전화를 35번 라인에서 전화를 받으면 전화를 받자마자 Hello World라는 문자열을 C소켓으로 탁 써서 보내주는 함수입니다. 보내고 C소켓 함수를 close 하죠. 이 close는 전화를 끊는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화기를 내가 탁 끊는 거죠. 그렇죠? 다시 말씀드려서 이 서버는 듣기 전화기 소켓을 하나 만들어서 9000번에 연결, 바인드 해서 연결하고 있다가 리슨으로 전화 개통 요청을 하고 전화가 오면 따르릉 오면 accept해서 전화기를 하나 새로 만들고 새로 만든 전화기 듣기 소켓 또는 연결 소켓이죠. 연결 소켓을 통해서 상대방한테 헬로 월드를 보내고 전화기를 탁 끊습니다. 그리고 다시 루프문을 돌죠. 그래서 S소켓이죠. 이 S소켓에 전화 오기를 다시 accept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오면 헬로 월드를 보내고 자기는 이 전화 끊고 다시 또 전화기를 전화 오기를 기다리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42줄짜리 프로그램을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아까 32번 라인까지 1번부터 4번까지는 이사 와서 처음에 전화기를 연결하는 과정까지 이고요. 5번은 전화를 받는 거, 6번은 받은 전화에 말하고 듣고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요. 7번은 전화를 끊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한 줄짜리 헬로 월드 출력 프로그램과 동일하다는 말씀은 여기 한 줄짜리 프로그램이고 나머지는 요 부분은 그대로 썼었죠. 마찬가지로 이 프로그램에서도 43줄짜리 프로그램이지만 6번 요 부분 37, 38, 39 요 세 줄짜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의 서버 프로그램에서 변경 없이 그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6번 요 부분만 이제 새로운 기능이 오면 이 부분을 확장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네. 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거는 1장에서는 요 각각의 프로그램의 세부 구성을 보려고 노력하시면 안 됩니다. 프로그램의 서버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흐름과 틀을 보는 겁니다. 틀.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틀이고 36, 37, 38번에 대한 내용만 앞으로 이제 기능 변경하면서 바뀌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C 서버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고요. 이렇게 서버 프로그램 작성을 하면 이제 요 프로그램을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 아까 보면 프로그램이 이제 그 전화기를 전파사에서 사오는 전화기를 준비하는 게 서버 프로그램에서 소켓 함수하고 비교할 수 있고요. 그러면 전화기가 이제 하나가 이렇게 생긴 거지요. 그 다음에 이 전화기를 이제 서버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서비스를 제공할 내선 번호와 회사 대표 번호를 전화번호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거를 구조체의 멤버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드레스에 이렇게 구조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준비된 주소에 전화기 앞에 1번에서 만들었던 전화기를 준비한 주소에 연결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연결하는 게 바인드 함수를 썼고요. 그 다음에 연결이 됐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연결이 됐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됐다고 전화 통화가 되지는 않죠. 그래서 전화국에 개통 요청을 합니다. 이게 listen 함수입니다. 그래서 listen 이후로 이제 원격지에서 요청되는 연결 요청이 전화가 이제 다 받게 되겠죠. 그러면 전화 오기를 기다리는 게 accept입니다. 전화가 오기를 기다리다가 전화가 따라랑 오면 이제 받습니다. 그래서 accept는 아까 블로킹 함수라 그랬죠. 여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35번 라인에서 진행을 하지 않고 프로그램이 이제 전화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전화가 딱 오면 이제 전화 통화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read, write를 통해서 read는 그 수화기로 이렇게 원격지에서 오는 걸 듣는 거고요. write는 그 송화기에 내가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hello world 해서 원격지로 이렇게 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close는 전화를 끊는 과정이지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과정들을 전화기와 비유해서 관련 함수와 이렇게 보면서 이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구조를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작성된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켜봐야 되겠죠. 실행을 시키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그림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짠 프로그램이 서버 프로그램이고요. 서버 프로그램을 동작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 서버 프로그램은 아까 함수에서 소켓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포트 9000번에 이 전화기를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그 OS에 요청을 해가지고 이제 원격지로부터 오는 연결을 받을 준비를 하고 아까 35번 라인에서 accept 함수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오기를 기다리고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클라이언트에서 프로그램에서 이제 전화를 걸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우선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제작하지 않고 쉘에서 제공해주는 텔넷 그 명령어를 통해서 직접 전화를 걸어보는 방법을 취하겠습니다. 텔넷이라는 명령어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텔넷 203.123.1.2 이렇게 되면 203.123.1.2에 9000번으로 전화를 바로 걸 수 있습니다. 텔넷 명령어를 통해서. 그래서 이 서버가 이렇게 되는 거죠. 203.123.1.2가 되겠죠. IP 주소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9000번 포트가 있는데 이렇게 전화를 걸면은요. 얘가 원격지에 203.123.1.2로 전화를 걸고 9000번 포트로 전화를 겁니다. 그러면 9000번 포트를 기다리고 있던 서버가 accept를 통해서 연결 요청을 접수하겠죠. 네. 그래서 텔넷을 쓰면 특별히 프로그램을 작성하지 않고도
원격지 서버에 있는 전화로 직접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프로그램은, 우리가 앞에 작성한 프로그램은 전화를 받자마자 헬로 월드라는 문자열을 write를 통해서 보내주겠죠. 보내주도록 짰었습니다. 그러니까 write 하면 이쪽으로 날라오고요. 이렇게 날라오면, 문자열이 날라오면 텔넷은 이 전화기로 날라오는 모든 문자열을 그대로 화면에 출력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헬로 월드 이렇게 화면에 이제 출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짠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제가 그 앞서 환경에서 말씀드렸었던 환경 설명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짰던 프로그램을 서버 쪽에 이제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헬로 서버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요, 여기에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앞에 프로그램에서 보면 서버 프로그램이 1번부터 쭉 실행을 하고요. 전화기 만들고 주소 준비하고 연결하고 개통 요청을 하고, 그래서 전화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이쪽 35번째 라인에서 억셉트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전화 오기를 기다리고 있겠죠. 그래서 전화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화를 걸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실행 터미널을 하나 새로 띄워서 클라이언트 쪽에서 실행을 합니다. 직접 전화를 걸기로 했죠. 텔넷 하고 IP 주소를 씁니다. IP 주소를 쓰는데 클라이언트와 서버 프로그램이 하나의 컴퓨터에 있다면 로컬 호스트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는데 실행의 편의상 이쪽에 이제 IP 랜 카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포트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겠죠.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클라이언트가 있고요. 이쪽에 서버 프로그램을 같은 컴퓨터에서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연결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내가 데이터를 연결 요청을 하면 전화가 이쪽으로 걸리고 서버로 걸리고, 서버가 데이터를 보내면 클라이언트 쪽으로 보내는,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같은 컴퓨터에 있기 때문에 IP 주소를 이렇게 203.123.12 이렇게 명시하지 않고 로컬 호스트 이렇게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9000번 이렇게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쪽 서버로 전화를 걸죠. 전화를 따르릉 걸면 이렇게 전화를 거는 거죠. 일로 따르릉 걸면 헬로 서버가 아까 억셉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전화를 딱 받자마자 라이트로 뭘 보냈냐면 이쪽으로 헬로 월드 문자를 보냈죠. 그러면 헬로 월드를 이쪽에 문자열을 보내게 되겠습니다. HLL 헬로 월드 이렇게 보내겠죠. 이렇게 보내면 이 텔넷 클라이언트는 그 서버가 보내온 문자열을 그대로 화면에 출력하고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얘가 끊어지겠죠. 그래서 텔넷 전화를 걸고 서버가 보내온 데이터를 화면에 출력하고 클라이언트는 끝납니다. 그렇지만 서버는 여전히 살아있죠. 왜 그러냐면 아까 여기 프로그램에 보면 억셉트 전화를 받고 서비스를 하고 그 해당 클라이언트 고객과의 전화를 끊고 다시 while 루프를 통해서 새로운 연결 요청을 억셉트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텔넷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텔넷 해가지고 9000번 다시 접속을 하고요. 연결이 되면 헬로 월드 해가지고 다시 화면에 출력하는 이렇게 이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보기 전에 이거를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쉘을 통해서 SSH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여기서 리눅스에서 짰고요. 여기에 hello.c가 있고 컴파일을 했습니다. 이 컴파일은 GCC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o hello underbar server 해서 실행 파일 이름을 주고요. hello underbar server .c 이렇게 하면 컴파일이 되겠지요. 이렇게 하고 이쪽 서버 쪽에다 hello underbar server 이렇게 실행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억셉트에서 전화 오기를 기다리고 있고요. 제가 이쪽에서 이쪽 클라이언트 쪽에서 텔넷으로 전화를 걸겠습니다. 같은 컴퓨터에 있기 때문에 로컬 호스트
호스트 하고요. 9000번 포트, 9000번으로 아까 서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9000번으로 텔넷을 하겠습니다. 텔넷을 했더니 얘가 접속이 되겠죠. 접속을 하고 여기 hello world.c 하고 화면에 출력을 했지요. 서버로 이쪽으로 보내고 요청을 전화를 걸고 서버가 보내온 거를 그대로 화면에 찍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접속을 하면 또 hello world가 계속 서비스를 받고 있는 거지요. 네,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잘 되는데 자, 텔넷을 이제 살펴볼까요? 텔넷을 명령을 조금 자세히 보면 텔넷, 뭐 여러분 텔넷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자, 텔넷 잘 알고 계실 거고, 텔넷 명령을 보면 넘어갔네요. 자, 텔넷 명령을 보면 텔넷 쓰고 호스트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포트 번호는 생략할 수도 있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써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략을 하면 텔넷은 23번 포트로 전화를 겁니다. 자, 여기 예를 보면 텔넷 www.naver.com 이렇게 해서 포트 번호를 생략했죠. 그러면 23번으로 전화를 겁니다. 텔넷하고 www.naver.com 9000 이렇게 명시적으로 전화를 이렇게 포트 번호를 주면 이 쉘에서 9000번으로 전화를 걸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9000번을 기다리고 있던 프로그램이 전화를 받아서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이 두 개의 컴퓨터가 동일한,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와 이쪽 컴퓨터가 동일한 컴퓨터에서 동작할 때는 IP 주소 뭐 이렇게 도메인 이름을 주는 것 대신에 127.0.0.1이나 로컬 호스트로 이렇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서비스를 수행을 해봤고요.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는데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실습하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잘 연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접속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방화벽을 한번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방화벽에 대해서는 환경 설정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텔넷을 통해서 지금 여기 얘 같은 경우는 9080 포트로 접속을 했지요. 그랬더니 서버 쪽에 9080 앞에 방화벽이 있습니다. 우리 파이어월 이렇게 얘기하는 방화벽이 있어가지고 보안상의 이유로 9080으로 오는 전화번호를 이렇게 다 막아버리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우리가 헬로월드 서버가 잘 프로그램이 돼서 동작하고 있어도 연결 요청이 가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겠죠. 다시 얘기해서 헬로월드라는 문자열이 여기에 응답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방화벽은 보안상의 이유로 웹서버인 80번 포트의 경우는 연결을 허용하고 나머지 포트의 경우는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리눅스에서 여러분들이 보안 수준 변경을 통해서 방화벽의 설정 수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쪽 시작 버튼의 시스템 설정을 선택하고요. 보안 수준을 설정을 하면 그 시스템의 보안 수준을 최상위 수준, 중간 수준 또는 방화벽을 사용하지 않는 이렇게 설정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그 루트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 환경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 리눅스를 설치하는 방법을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그 리눅스 독자 환경을 설정하는 거지요. 리눅스 독자 환경을 설정하는 경우는 여러분의 PC에 리눅스를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루트 권한을 가지고 있겠지요. 또 하나는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에 VM웨어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윈도우가 동작하고 그 위에 VM웨어를 통해서 리눅스를 동작시킵니다. 이 경우에도 루트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관리자가 되는 거죠. 이 경우에는 방화벽 수준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방화벽을 사용하지 않음 해서 뭐 9080 포트 또는 9000번 포트에 대한 원격지로부터의 접속을 허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학교나 또는 여러분의 회사에 있는 서버를
사용하는 경우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PC에서 쉘이나 SSH 또는 텔넷을 통해서 서버에 접속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여러분이 관리자가 아닌 경우에는 루트 권한을 가질 수 없게 되겠죠. 이 경우에는 여러분 마음대로 보안 수준을 바꿀 수 있지 않고 그 관리자한테 요청을 해서 보안 수준을 변경해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방화벽을 사용하지 않고 최상위 수준이나 중간 수준인 경우에는 이 전화번호, 내선번호가 1024번 이상인 경우에는 대부분 접속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용하는 9000번이나 9800 또는 뭐 다른 포트 번호가 이렇게 방화벽에서 연결 허용을 하는지를 확인해 봐야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 서버, 그렇죠? 서버에 대한 그 헬로 월드 출력을 위한 소켓 클라이언트 서버 프로그램에서 서버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